10번이 있습니다. 짠. 자,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 B2C로 지금 투랩을 만들고 있어요. 투랩. 투랩. 투트랙 연구소라는 곳이죠. 예. 투트랙 레이버터리라는 곳으로 제가 네이밍을 지은 상표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B2C로 팔고 있지만 B2B도 할 거예요. B2B. 그러니까 위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위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도 같이 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여기 투트랙 연구소 B2B에다 입점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해질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드래곤볼인가? 보면은 흡수할 때마다 강해지는 거. 그거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을 키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막 계속 커야 돼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런 강의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왜 굳이 B2B를 하세요? 나만 팔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이 내 걸 팔아갖고 내가 힘들게 인증받은 거 왜 다른 사람이 팔게 해요? 라고 하는데 그거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삼성전자 본사는 강남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TV를 살려면 강남까지 가야 돼. 말이 됩니까? 삼성전자의 상품은 아마존에서도 팔고 있고 11번가에서도 팔고 있고 쿠팡에서도 팔고 있고 판매자는 다 달라. 하이마트도 팔고 있고 이마트 일렉트로닉에도 팔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어요. 유통사들하고 붙었기 때문에 회사가 큰 거예요. 그건 이제 비단 국내 유통사고요. 해외로 가면 뭐가 있어요? 엄청난 유통회사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은 거고 그 성장의 근원은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좋은 상품을 줄 거예요. 호객을 하는 게 아니라 뭐지 어디지? 아 위탁 그 상품 뭐지? 도매국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상품을 줄 거예요. 아무도 안 주는 상품을 줄 거예요. 예. 아무도 안 주는 상품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맛을 보게 하고 브랜드를 키울 수 있게 여러분들 도움을 줄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그리고 브랜드는요. 여러분들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브랜드는 상표만 붙인다고 브랜드가 아니에요. 상표만 붙인다고 브랜드가 아니라고. 뭐 여기 뭐 무슨 상품이지? 뭐 오리진 TNT라고 붙었는데 들어봤어요? 나 처음 들어봐. 내가 모르면 브랜드가 아니야. 예. 그리고 고객은요, 상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상품을 사는 게 아니야. 이 상품에 담겨 있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사는 거예요. 스토리를. 스토리를. 아시겠어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할 거예요. 잘 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야, 네가 뭐 별로 잘 알려지도 않는 브랜드를 무슨 거기까지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야 돼요. 예. 처음부터 그래야 돼요. 처음부터. 왜냐면 어느 정도 팔린 다음에 하는 건 이제 끝났어.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객은 스토리를 사는 거다. 상품 상세 페이지 강의 듣지 말라고 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상품 상세 페이지도 잘 찍고 그리고 휘황찬란한 기술을 선보이고 그게 아니야 이젠. 다 그래. 어떤 상품이든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래.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제. 아니 이 상품이 일회용이라는 거 모르나? 근데 일회용을 강조해. 이거 종이란 거 모르나? 이거 뭐 종이란 거 모르나? 종이란 거 다 알잖아. 근데 그걸 강조해. 기능을 강조하는 건 이미 끝난 상품 상세 페이지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한 거고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진짜 제대로 제가. 자, 그러면 이커머스 시장 너는 어디까지 왔냐? 예. 앞으로 강소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커질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유튜버들이 1인 미디어를 시작하고 방송국이 여러 개가 생기고 퍼스널 브랜딩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한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은 팔로워가 생기고 근데 브랜드도 그럴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브랜드가 대기업 못지않은 브랜드를 클 수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경험해보고 지금 트렌드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강소 브랜드를 다량 보유한 투트랙 연구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대세 될 것 같고, 그리고 Z 배송, 스마일 배송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만 시장이 아니에요. 한국만 시장이 아니에요. 홍콩 법인, 싱가포르 법인, 일본 법인, 미국 법인 다 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뭐가 어려운지 알아요? 판매가 어려운 거야. 법인 내는 건 일도 아니야. 판매만 되면은 알아서 다 붙어요. 내주겠다고, 투자하겠다고. 난리 납니다. 실현 가능한 것은 그럴듯한 계획일 뿐 꿈은 불가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될 것 같아. 이건 계획이에요. 예. 불가능한 거를 꿈으로 딱 해놓고 거기 꿈을 향해서 움직이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여기서는 이룰 수가 있다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면 세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저는 되게 많아요. 그런 예가. 그래서 우리는 잘해서 꼭 정상에서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강의의 목적은 바로 이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간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투트랭님,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못 알아듣겠는데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해갖고 서울대 가는 것보다는 쉬워요. 느낌 빡 오나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는 쉬워. 예, 예. 서울대 가는 것보다는 쉬워요. 물론 체대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공부해갖고 진짜 수능만 봐갖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그 정도 노력을 해서 우리 머리도 다 굳었잖아. 그런데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려면 서울대 가는 것보다 쉬운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난 서울대 갈 정도의, 서울대를 못 가봤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예. 아, 서울대 가려면 1년은 재서야 되잖아요. 1년은 진짜 하루 4시간 자야 된다면서요. 4당 오락이라며.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한 3개월 그랬나? 4개월 그랬나? 그 온콤사에 되게 유명한 말 있죠. 제가 쓰는 말. 내가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지만 나는 눈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다. 어쨌든 우리가 이커머스 시장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야. 꿈이 작으면은 내가 보이는 것도 여기밖에 안 보여. 근데 꿈을 크게 가지면은 엄청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엄청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는 셀러예요. 저도 셀러 출신이었고 셀러 출신의 플랫폼 사업가가 된 거고 여기서 브랜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신은 셀러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왜 이렇게 뿜뿜 돼갖고 꿈을 크게 갖고 더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마케터 출신들이 브랜드를 내갖고 유니콘이 된 회사가 있는 거야. 유니콘. 유니콘 뭔지 알아요? 상상 속에만 있는 동물이잖아. 그걸 보고 유니콘이라고 하잖아요. 스타트업 회사가 회사 가치 1조가 되는 게 유니콘이에요. 네. 마케터 출신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난 셀러 출신이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말했죠. 사업 초년기 때부터 한 6년까지는 계속 지지부진 이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을 알고부터는 훅 떡상했어요. 제가 저희 회사가. 예. 근데요. 제가 불과 3, 4년 전에는 여러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진짜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도 했으니까. 저는 매번 얘기해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진짜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 때 그거 뿜뿜 받으려고 온 거잖아. 맞죠? 뿜뿜 받으려고 온 거잖아. 솔직히. 식어가는 열정. 식어가는 열정. 뿜뿜 받으려고 온 거잖아. 아직 할 수 있어요. 예. 예. 저는 내일 아침에 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내일 아침에 와도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래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어떤 깨달음을 떡상했냐고요? 혼자만 노하우를 갖고 있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깬 이후부터는 제가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게 됐어요. 세상엔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사이트를 얻고 내가 못하는 걸 굳이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난 잘하는 것만 잘하고 내가 모자란 부분은 협력업체를 통해서 보충하자. 이런 생각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이뤘어요. 네. 저는 그런 방식이에요. 내가 못함을 인정하고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모자라면 내가 배웠어요. 네.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모자라다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부족해요. 입만 살아갖고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큰 일 못해요. 저 솔직히 무료 강의한다고 뭐 남는 거 있나요, 저한테? 솔직히? 솔직하게. 남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돈도 안 되는 일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저는 근데 생각이 달라요. 생각 달라요.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큰 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찮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나 지금까지 만나고 나한테 서운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만날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온꿈사고요. 이게 바로 온꿈사 오리엔테이션이고 이게 바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접니다, 그냥. 네. 자, 그래서 이 사업은 근데 외로워요. 근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예, 저는 결국 동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동료고요. 동료를 통해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없던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없던 힘도 생기고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젊은 사람이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항상 사람을 만날 때는 늘 물론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 사람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뭔가 좀 보여줄까? 뭔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사람인지라 들 수밖에 없잖아요. 겉에 보이는 게 다니까 말하는 게 다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끔 나올 수 있는데 늘 근데 그건 의식하고 있어요. 늘 감사하고 늘 고마워하고 늘 기도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혼자서는 힘듭니다. 1인 기업의 한계. 자, 여러분들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의 목표가 뭐라 그랬죠? 이 강의의 목표는 바로 온꿈사 파트너 만들기가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저도 혼자서는 힘듭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혼자 구매 대행 상품을 업로드하고 뭐 해도 한계가 있어요. 혼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뽑는 거죠. 좋은 직원을 만나려고 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파트너사를 만나야 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제휴업체의 탄생입니다. 자, 2019년 3월 4일 온꿈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땐 저 혼자였어요. 댓글 다는 사람도 저 혼자였어요. 제 첫 번째 글을 보시게 되면 모든 글에 다 인사를 하고 모든 글에 다 각오에다 인사를 쓰고 전부 다 소개 인사에 전부 다 감사다 써주고 그리고 전부 모든 댓글에다가 모든 다 감사다 썼어요. 질문도 외로웠어요. 혼자였으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슬슬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분들이 여기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성장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를 키웠어요. 그래서 온꿈사에는 제휴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온꿈사 출신 제휴업체 소개합니다. 벼락커머스, 네, 아시죠? 누군지? 무무소프트, 아시죠? 무무겟? 벼락슈터? 투렌몬 누구야? 투렌몬 누구야? 투렌몬 누구야? 투렌몬 누구야? 투렌몬 누구야? 투렌몬 누구야? 루나미즈, 루나미즈, 루님, 로지컬 플래닝. 바로 배송은 얘기 안 하겠어요. 노코멘트 할게요. 아직은. 다음은 너야. 다음은 너야. 다음은 너라고. 기다린다고. 내가.
다음은 너라고. 왜냐면 셀러도 물론 해야 돼요. 셀러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B2C 판매만으로는 답이 없어요. 매년 경쟁해야 돼. 매월, 매일, 매초, 매순간 경쟁해야 돼. 그래서 상위 버전을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나랑 모아서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옹구사 카페 많이 활용하세요. 진짜 브랜드도 팔아보고 구매 대행도 해보고 병행 수입도 해보고 위탁도 해보고 이커머스 시장 많이 와보고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잘해서 제휴업체를 만드세요. 무조건 환영합니다. 사업적인 제안은 무조건 환영합니다. 하지만 체리피건 싫어합니다.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예요.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비즈니스예요. 누가 돈을 덜 벌고 덜 번 거 아니야. 페어하게 할 거예요. 페어하게. 제가 사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밸런스. 왜 밸런스라고 생각하지 알아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도 그 관계 오래 못 가요. 절대 오래 못 가요. 사람 간에는 관계는 밸런스여야 돼요. 받은 게 있으면 줘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본전 생각나. 본전 생각나. 내가 왜? 내가 왜? 미쳤어? 내 시간 하면서 줬으면 받아야 돼. 받았으면 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 틀렸나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 오래 가요.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가요. 뭐, 우정? 정? 친구? 강호에선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비즈니스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천천히 한번 성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요. 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요. 야, 네가 내가 살아생전에 네가 더 잘했으니까 내 재산을 너한테 조금 더 줄게. 다 그래요. 물론 천류는 그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지만 있어요.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인내, 끈기, 에너지, 비즈니스. 이겁니다. 네. 다 주고받은 거야, 서로. 그리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가는 거야. 네. 이렇게 맺어진 관계가 친구보다 더 끈끈해요. 아세요? 이렇게 맺어진 관계가 친구보다 더 끈끈해. 예,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팩트야, 팩트. 팩트.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걸로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어, 어,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제 질문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거 아세요? 좋은 상품을 소싱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이 상품은 저뿐만 아니라 저한테 그 제 거를 볼 필요 없어도 다른 그 병수몰트 잘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카테고리별로 그 사람들 것만 봐도 충분히 소싱할 물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판매입니다. 판매. 매출 일으키는 게 어려워요. 네. 매출 일으키는 게 어려운 건데 그거는 사실 저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어요. 진짜 완벽한 매뉴얼. 예. 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꺼다놓은 보리자니까. 네.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지. 네. 1번 문제, 1번 질문. 구매 대행 상품 소싱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꾸준히 팔릴 수 있는 아이템 소싱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도 일단 궁금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꾸준하게 팔릴 수 있는 아이템은 사실 없어요.
꾸준하게 팔리면은 누가 갖고 와요. 예, 누군가 갖고 와요. 이제 꾸준이라는 거는 이제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1년 내내 그냥 나만 갖고 팔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브랜드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왜 할 수 없느냐? 브랜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죠. 다만 꾸준히 팔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영업 노하우예요. 뭐냐? 싼 가격으로 갖고 오면 돼요. 근데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팔 수 있는 방법은 상품 한 개를 꾸준하게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스토어 자체가 꾸준하게 매출이 나야 되는 걸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상품을 업로드 해주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매로 사서 소매로 고객들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쵸? 도매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없어요. 네. 꾸준한 방법밖에 없어요. 네. 꾸준한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뚜트랭님, 사업 초반 소싱이나 상품 상세 페이지 작성, CS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 배분, 활용 시간 등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시작했던 때랑 여러분들이 시작했을 때랑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독립몰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 때는 여러분들이랑 다르게 무조건 콜 전화를 무조건 받았어야 했어요. 톡으로 얘기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카카오톡이 그 PC 버전이 없었던 시대고, 카카오 비즈니스도 없었고 네이톤하고 MSN은 이 시대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도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네이톤이나 그런 식으로 뭐 노출을 하는 거는 그 스토어에서 싫어했기 때문에 어뷰징으로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던 것 같고 고객 콜센터로 했었기 때문에 저는 콜센터 직원이 꼭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소싱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땐 소싱은 제가 했었어요. 제가 하고 업로드도 제가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업무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표이사, 아니 사장이 했고, 그리고 CS라든가 좀 단순 업무들, 내가 하기 조금, 내가 해도 좀 시간이 아까운 것들은 다 직원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빨리 성장을 했으면 원했기 때문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직원도 많이 뽑았고, 근데 직원을 많이 뽑았다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처음 시작하자마자 한 달 있다가 한 명을 뽑았고, 두 달 있다가 또 한 명을 뽑았고, 한 석 달 있다가 또 한 명을 뽑았고, 정직원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알바 개념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정직원으로 뽑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좀 분업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분업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것보다는 분업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구매 대행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부업으로 월 매출 500만 원이 목표이면 하루 몇 시간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세상에 늦은 건 없어요. 늦은 건 없고 빠른 포기하는 여러분만 있을 뿐입니다. 구매 대행 중국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몇 시간 투자했는지는 없어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없어요. 다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혹시 옹꿈사에 그거 아세요? 그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건 투플렉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해외 구매 대행인데 아무래도 이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품 올리는 솔루션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상품 올리는 솔루션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게 투플렉스인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온품사이니까. 근데 그분이 어 엑셀로 엑셀로 상품 소싱할 거를 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 투플렉스를 열어 놓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나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딱 하면은 자요. 다음날 일어나면 상품이 등록이 다 되어 있어. 대박이죠.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해요. 왜냐면 자기는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대요. 네. 그래서 솔직히 좀 놀란 거예요. 그냥 엑셀로 상품 소싱할 거 만들어 놓는 거는 회사 있을 때 업무하면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투플렉스를 키고 등록하면 좀 뒷사람 막 좀 그렇잖아. 근데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보다 몇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저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몇 시간을 투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몇 시간을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하는 게 사업가야. 예. 몇 시간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는 게 사업가지. 예. 사람을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걸 사갖고 그냥 내가 그냥 다 해버려. 그러면 쉽잖아. 예. 예. 좋습니다. 자, 해외 구매 대행 준비 중인데 소싱 방법이 궁금합니다. 양심 없지만 빨리 매출을 올리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 좀 저는 구매 대행은 아직도 중박 공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박 공식 이용하세요. 머선 상품 결제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소싱 리스트 타점 높은 거 쫙 뽑아주니까 그거 올리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없어. 없어. 중박 공식 공부해서 내가 일일이 찾고 있어? 중박 공식 여러분, 중박 공식으로 상품 하나 찾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수동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가 진짜 오래 걸려요. 예, 진짜 오래 걸려요. 중박 공식으로 내가 그냥 솔루션 사용하지 않고 하나 찾는 거, 상품 하나 찾는 거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맞아요. 우리 배님처럼 30분도 그것도 되게 뭔가 되게 좀 많이 익숙해진 사람이 30분 정도 걸릴 거야. 근데 이게 병행 수입도 지원을 해요. 병행 수입도 지원을 해요. 얼마나 좋아.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 뭘 고민을 해. 뭘 인사이트는 중박 공식 이후에 생각하라고. 예, 아시겠죠? 하루 종일 걸리는 사람도 있죠. 잘 봐요. 잘 생각해요. 나의 시급이 얼마인지 잘 생각해요. 나의 시급이 얼마입니까? 최소 10,000원은 넘을 거 아니야. 그쵸? 난 대표인데. 그쵸? 그러면 그 시간 하루 종일 걸려서 상품 하나 찾는 것보다 어떻게든 한번 비비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위한 겁니다. 원래 부자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 예. 사실 머선 상품하고 저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뭐 마케팅 수수료를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제가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무무개만 배불려 주는 일이에요. 근데 좋으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요. 키워드 이거 봐. 아직도 키워드 탓하고 있어. 대량 솔루션으로 올리는 거는요. SEO가 다 망가져요. 예, 대량으로는 원래 안 팔려요. 이 시장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발자 마인드로 만든 거 많이 올리면 팔리겠지? 아니야. 그냥 올리면 안 돼. SEO가 중요합니다. 투플렉스가 아니면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프로그램 효율 차이 엄청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품, 많은 대량 솔루션이 나왔는데 그걸 안 쓰고 투플렉스를 쓸까요? 매출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알아요. S 프로그램 뭔지 알아요. 예. 다 테스트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5번. 9대. 점점 개인 셀러들이 판매하기 불리한 조건인데 경쟁력 있는 셀러가 될 수 있는 방법과 팁을 알고 싶습니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라이브 커머스도 있고 재고 사입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중국만 생각해? 왜 중국만 생각해요? 여러분, 왜 중국만 생각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니, 뭐 해달라고 말하면 안 하고 저는 일본이 주 활동 무대입니다. 일본이 주 활동 무대예요. 주 활동 무대인데 일본에서 제가 뭐 파는지 아세요? 오픈합니다. 오픈할게요. 저는 그냥 당당히 대놓고 얘기해요. 어차피 이 시장의 주인은 없어. 이 시장의 주인은 없어. 그렇게 접근하는 게 편해. 내가 얘기해도 못 따라와 나. 예, 편해. 왜냐? 상품명은 얘기하진 않을 거니까. 저는 B2B 기계를 팔고 있습니다. B2B. 뭐죠? B2B가 뭐죠? 회사가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기계를 말합니다. 네. 일본 거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본은 중국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냥 막 무작위로 올리는 게 아니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튼 투플로 오세요. 아, 지금 주고받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투플로 오세요. 투플렉스 짱입니다. 아, 투플렉스 너무 비싸요? 비싼 만큼 솔직히 나도 가격에 대해서는 저도 좀 뭐라고 좀 하고 싶어요. 근데 투플렉스가요. 일본 아마존 들어갑니다. 예. 투플렉스가 솔직히 조금 비싼 거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어,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투플렉스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여러 가지 가격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투트랙님, 온꿈사 필독 칼럼 중 중박 공식 중 50개 상품 소싱을 하면은 전 플랫폼처럼 다음 미션 기다린다. 다음 미션 기다리면 난 찾아라. 이 내용 아직 유효할까요? 그거 벌써 2년 전 이야기인데 이 내용 유효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오세요.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오세요. 한 말은 지켜야 되잖아. 나도. 매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뵙자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한번 뵙고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생각보다. 네. 좋습니다.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나간 선배일 뿐입니다. 네. 자, 현재 위탁만 진행 중입니다. 사입이나 병행 수입도 해보고 싶은데 자본이 없어서 차후 생각 중입니다. 소싱할 때 계절별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팁 한두 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절별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절별로 고려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합적으로 사람들의 트래픽을 예상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트래픽을 예상하는 데는 솔직히 내가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남들도 잘 파는 상품을 내가 갖고 오거나 그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싱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병수가 치열해지는 게 체감이 됩니다. 앞으로 병수는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상표도 등록했고 상표 중인 상품을 패키지 준비 중에 점점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쓴 건지 알 것 같아.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병수가 치열해지는 거는 맞아요. 그만큼 이 시장의 매력을 느껴서 오신 분들이 많겠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막 시작해도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패키징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예요. 예.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이 없어질 필요 없어요. 자신이 스스로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치열하다는 게 체감이 된다는 것은 이미 한 번 정도는 잘 해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식대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새롭게 나오는 플랫폼에 무조건 과감히 도전하세요. 카카오도 이제 점포가 새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해주세요. 네. 자, 재고 사입이 가능한 중국 외에 배대지 존재.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일본도 가능하고요, 미국도 가능합니다. 근데 재고 사입이라는 게 도매로 사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매로 사는 거는 그냥 빠른 배송 외에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일본은 도매 시장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도매로 갖고 오려면은 사실 영업력이에요. 도매로 취급하는 사람을 알아야지 물건을 줘요. 그리고 MOQ가 미국은 아시죠? MOQ가 꽤 높아요. 뭐 5만 불, 10만 불 이래요. 장난 아니죠. 있긴 있어요. 네. 스토어 초기의 유입은 어떻게 하나요? CPC입니다. 광고 외에는 없습니다. 광고가 제일 확실하고요. 예. 없어요. 광고 해야 돼요.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기 그 트래픽을 줘갖고 인위적인 트래픽을 줘갖고 스토어를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건 있어요. 구대도 CPC 필수는 아니에요. 구대는 대부분 CPC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광고를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광고에서 플랫폼이잖아요. 해야 돼요. 하다못해 로켓 배송도 광고 안 하면 안 팔려요, 잘. 네. 기존 구매 대행에서 새롭게 위탁으로 판매를 확장하는데 온비즈물을 언제 이용했을 때 위탁 판매를 더 할 수 있는 노하우 필요합니다. 온비즈물은 지금도 이용 가능해요. 이용하시면 되고요. 위탁 판매 잘 할 수 있는 노하우는요. 좋은 상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상품은 어디 있느냐? 아무나 잘 안 줘요. 발품 팔아야 돼요. 근데 온비즈물에는 다 좋은 상품이에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인증받은 상품을
솔직히 위탁을 하는데 거의 없어요. 예, 아무도 안 줘. 내가 혼자 팔지. 그 되게 편협한 마인드라고 아까 얘기했죠? 생각보다 꽤 괜찮은 상품 많고, 그리고 온비즈몰은요, 지금 개편 중이에요. 그래서 개편을 한가 동시에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할 거고, 저는 잘 파는 사람들한테 독점을 줄 거예요. 좋죠. 매력적이죠. 시기마다 돌아오는 비수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비수기 알려드릴게요. 7월 이제 며칠이죠? 오늘 7월 10일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비수기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여름 휴가 끝나는 15일 전후로. 그때까지 한 달 동안 매출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번에 4단계가 걸려서 좀 예외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매출이 잘 안 나와요. 휴가 관련된 아이템이 아닌 이상. 근데 4단계 걸려도 휴가는 간다. 내가 사람 장담하는데 4단계 걸려도 휴가는 간다. 예. 그리고 비수기는 못 막아요. 내 상품이 그런 상품이 아닌 이상. 그리고 또 비수기가 또 있어요. 언제냐면은 12월 15일 정도부터 구정 전까지 비수기예요. 구정 전까지. 정확히 구정 전까지. 구정 이후에는 돈이 풀리기 때문에 많이 줄어요. 이거 제가 10년 동안 이 짓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매번 그 시기에 장사가 안 돼요. 매번. 매번 안 돼요. 매번. 그러니까 비수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비수기를 돌파하려면은 그 시기에 정말 그 시점에서 딱 팔 수 있는 상품을 갖고 와서 소싱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데, 차라리 비수기는 비수기대로 받아들이시고 차라리 뭐를 정비하시거나 조금 더 상품 소싱을 해서 다음번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새롭게 시도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생각을 조금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런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집안에만 있고 그러면 더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은 이 사업 하기 싫고, 하기 싫으면 다시 취업해야죠. 그쵸? 요즘 라이브 커머스 핫하다는데 어떻게 진입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온꿈사 지금 이제 곧 오픈할 거예요. 오픈하면은 라이브 커머스 대여해주고, 만약에 내가 쇼호스트가 필요하다 그럼 쇼호스트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전속이 있어요, 온꿈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PD도 붙여드릴 거예요. 네,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할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렇죠? 공짜는 없어요. 네. 또 하나, 네. 초창기 투트랙님께서는, 깨서라는 말 들으면 너무 미안해. 내가 깨서라는 말 정도로 붙을 정도로 님만 붙이면 되지. 너무 이렇게 존칭을 썰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예. 온라인 비즈니스를 처음 열심히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가족이 있으시죠?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있으시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혼자신가요? 혼자예요? 준비 중이에요? 싱글이에요? 저는 혼자였어요. 사업을 할 때 한 3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때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혼자였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때는 어머님도 일이 있었고, 동생도 일이 있었고, 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30만 원만 있어도. 네, 진짜로. 3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그래서 사업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온라인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열심히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회사를 때려 죽여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는 가기 싫었어요. 그러려면 여기서 꼭 이 씬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처음에 목표는 단순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큰 목표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꿈이 생기니까 목표도 생긴 거지, 처음부터 뭐 1조 돼야지 말도 안 되죠. 꿈을 꾸면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할 일이 정해지고, 그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온 일들도 되게 많아요. 예. 뭐 월급쟁이로는 처음엔 답이 없어서 저도 생각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돈을 버니까 참 인생이 재밌더라고요.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되고, 저 얼마 전 신사임당 출연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저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해서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초등학교 친구를. 정말로 보고 싶었던 친구를 만났어요. 연락 왔어요. 제 거 보고. 저희 카페까지 가입하고, 예,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예, 너 혹시 규환이 맞지? 그러니까, 너희 집 근처에 살던 누구누구야. 뭐 이러면서,
너 뭐 군대 가고 연락이 안 됐는데 그때 이후로 너를 되게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았어. 근데 여기서 네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만나서 좀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그 친구도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되게. 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정말 좋은 친구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열심히 시작하게 된 동기는 바로 그겁니다. 진짜, 회사 월급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회사를 계속 다니자니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질 것 같고, 성격만 버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5년 다니면 알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만약에 제가 회사 생활을 계속 했었으면은 아마도 지금도 전셋집이 뭐야. 진짜 뭐 전세, 그래. 전셋집 전전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 대단한 일인데 그래도 지금과 같은 재밌는 일들은 많이 못 겪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저의 경우는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저는 근데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쓰지는 않아요. 보세요. 이런 티셔츠 입고 다니고 이런 모자 쓰고 다니고 예. 뭐 돈 많이 안 써요. 돈을 많이 쓰게 되면요. 뭐가 제일 좋냐면요. 인생에 낭만이 생깁니다. 예. 인생에 낭만이 생겨요. 그게 되게 좋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좋은 일도 되게 많이 하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종교 활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줄 시간도 많아지고 우리 어머니하고도 계속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잘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돈을 버셨어요. 회사를 다니셨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나이가 들으셨어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냐고 돈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많이 늙으셨어요. 근데 자식마저 그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거라면은 자식도 부모를 도와줄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뭐 많이 지원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면에선 되게 쿨하게 예, 어머니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뭐 이런 거라든가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카드를 하나 드린다든가 아니면 뭐 친구분하고 여행 가시는데 뭐 현찰로 좀 뽑아갖고 좀 드린다든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우리 엄마만 해당될까요? 장인 장모님한테도 그래요. 예, 예쁜 따님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그 따님하고 제가 예쁜 아이들을 낳게 해줘서 감사하고 아이들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아이유 나왔던 그 뭐지? 나의 아저씨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기 쉽다고. 예. 좋은 부자는 좋은 사람이 되기 쉽다고. 예.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하고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 노하우를 알려주더라도 나는 어쨌든 열심히 해서 일궈놓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크자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쫓기는 사람들은 힘들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근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에요. 큰 부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그 부자의 기준이 되게 낮거든요. 되게 낮아요. 네. 그냥 내 집 하나만 있으면 돼. 네. 그냥 저는 좋은 차를 타지도 않아요. 네. 좋은 차를 타지도 않고요. 그냥 그냥 평범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거는 내가 내 일이 있고 내일 나갈 직장이 있고 나를 믿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나를 믿고 있는 온꿈사가 있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네, 큰 욕심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업로드나 CS 같은 업무를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는 시기에 매출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예. 저는 아르바이트를 뽑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는 당장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여유가 되니까 뽑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이냐면 나는 투자를 해서 내 시간을 내 시간을 뭔가 더 가치 있는 일, 사업 부분에서도 사업을 시작하는 데서도 더 고부가가치 있는 일 있잖아요. 사장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뽑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지금은 실사구시 해야 돼. 지금은 어떻게든 아껴갖고, 조금이라도 좀 사람이 정말 뽑아야 될 것 같, 숨 넘어갈 때 그때 뽑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는 그랬어요. 무조건 아꼈어요. 무조건 아끼고 어떻게 했냐면 일산에 지금처럼 이렇게 일산이 발전이 되기 전에 그 일산에 저기 뒷골목 쪽에 그 중고 가게가 있어요. 가구 중고 하는 거. 책상하고 의자 세트로 책상 4개, 의자 4개를 30만 원에 사왔어요. 나쁘지 않지. 책상하고 의자 세트를 4개를 4세트를 30만 원. 예, 예. 싹싸게 갖고 왔어요. 일단 마산꼬마는 비싸다고 생각할 거야. 투자랭이 좀 비싼데요. 분명히 그럴 것지도 몰라. 투자랭이 좀 비싼데요. 라고 할지도 몰라. 초반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요, 제가 10년 썼어요. 10년. 네. 10년 쓰고, 이번에 2019년도에 여기 종로로 이사 오면서 싹 다 버리고 새 걸로 샀어요. 그때는. 화끈하게 샀어요. 네. 그 엉덩이에 스폰지가 다 빵꾸 나갖고 여기가 다 노란색이었어요. 검은색 의자였는데. 예. 그리고 바퀴는 이미 하나 빠졌어. 그래갖고 뭘 더 뗐어. 움직이지 말라고. 예. 그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에어컨도 틀지 말라 그랬어요. 야, 더우면 옷을 좀 가볍게 입고 오고, 선풍기를 하란 말이야. 예.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면은 회사가 무너지면 직장들이 직원을 다 잃으니까. 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겨울에는 등유난로 혹시 아세요? 등유난로? 등유난로 아세요? 등유난로를 뗐어요, 제가. 등유난로. 그 연통 이렇게 해갖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2015년도까지, 예, 2015년도까지,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런 온꿈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쓸 땐 씁니다. 투자할 땐 투자합니다. 핵심 인재한테는 돈 씁니다. 예. 그만큼 쓸 땐 쓰고 투자할 땐 투자하고 투자하지 않을 때는 과감히 아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사업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제 생각이 조금 잘못됐나요? 우리는 아직 아껴야 되잖아. 내가 삼성이 아니잖아. 뭐 투자해 R&D 뭐 1조 뭐 R&D 뭐 몇천억 이런 거 아니잖아. 예.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예. 정말로 많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보냈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이런 뭐 조그맣지만 저한테는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물론 제 방식에 반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야, 씨, 아낄 걸 아끼지. 아낄 걸 아껴야지. 너무 궁색맞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이게 한번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월급을 못 줄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로 보험도 해약하고 뭐 그러면서 그 직원들한테 급여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같이 일한 직원들이 아직도 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서로 이제 힘든 얘기하면서 막, 야, 우리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하시고, 예, 물론 힘들죠. 많이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니까 도전을 해보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